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군인들에 있어서의 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랜 동안 주적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구 세력 쪽에서는 주적이 북한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라고 그동안 주장을 해왔고요. 최근에 와서 정경두 국방장관은 주적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이라고 확실하게 이제 개념을 잡았죠. 주적이라는 것은 보통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에서 특히 식민지 상태에 있는 국가들에게 그 식민 지배를 하는 국가가 어떤 국가의 국민들에게 특정 세력을 적으로 규정하게 돼 있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군인들에게는 주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를 위협하는 나라가 주적이 됩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요번에 미 육군사관학교, 우리가 웨스트 포인트라고 그러죠. 웨스트 포인트 졸업생들의 졸업 선서를 할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 웨스트 포인트 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생도들이 인간을 앞두고 졸업 선서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웨스트 포인트 이제 출신 졸업생들은 국가의 외부의 적과 또 내부의 적에 대해서 조국을 방어하겠다는 선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는 그동안 이제 그 적이라는 것을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으로 나누는데 굉장히 좀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군인인 미 육사 졸업생들에게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미국의 군대가 미군 내부에서의 적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동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군들은 항상 외국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단서가 최근에 미 공군사관학교 교장이 전 생도들과 또 부하들을 모아놓고 한 연설에서 그 단서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미 공군사관학교에서 최근 그 우리가 예비생도라고 합니다. 사관학교를 들어와서 이제 코로라도 스프링스, 그러니까 미 공사의 생도들이 되는 그 예비생도들 속에서 인종차별적인 행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 공군사관학교 교장은 전체 장병들을 모아놓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인종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고 만약에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나가라 그럽니다. 미 공군에서, 그러니까 이제 미 공군뿐만이 아니겠죠. 미군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군 내부의 단합. 그러니까 그 중에서 종교적인, 인종적인 어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국익을 위해서 또 국가 내부의 단합을 위해서 이제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그게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의 내부의 적에 대해서 굉장히 불투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서 극복하지 못한 친일 세력, 또 과거의 군을 어떤 자기네들의 권력 탈취 수단으로, 물론 그들이 내세울 때는 국가를 수호한다, 어떤 국가를 방해한다는 걸 내세웠지만 사실상은 권력 창탈의 쿠데타의 과정이 두 차례가 있었죠. 그들이 내세운 것은 항상 보면 외부의 적을 강조하면서 특히 이 대상은 북한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공산화를 막는다는 것이 되어 왔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근대 현대사에 있어서 과연 우리의 주적은 무엇이었냐? 우리가 일제 침략 시대에 있어서의 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최근에 와서
일부에서 이제 얘기되는 것들이 우리 보수는 없었다, 존재하지 않았다. 보수는 사실상 친일 세력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친일 세력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조선에서 나라를 팔아먹고 일제의 소위 어떤 기생충처럼 살았다는 이제 세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물론 북한이 남침을 하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당화가 돼버렸죠. 왜? 북한 이제 그 공산 세력을 으로부터의 침략을 저지한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많은 역사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해방 이후에 한국에 있어서는 친일파가 우리가 제거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자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미 군정치하에서 미국이 한국을 통치하는 수단으로서의 종교, 특히 예를 들면 이제 개신교 집단이 되겠죠. 특정 종교에 의해서 수많은 살상이 이루어졌죠. 예를 들면 제주 4.3, 또 여순 반란 사건. 모든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면 거기에 서북 청년단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 공군사관학교 3기 졸업생인 백락승 장군의 자선회전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당시 17년대 포병부대인데 하사관들의 대부분들이 서북 청년단 단원이었다는 것. 그리고 군대의 그 하나의 포병대 17연대가 뭐 회식을 하거나 끝날 때는 서북 청년 단가를 불렀다는 놀라운 사실들이 기록으로 나와 있고 또 사리온 부근에서는 인솔 장교가 어떤 주민들을 분리시켜서 자기가 과거에 누구의 아들이었다. 그러면서 거기서 쉽게 말하면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과연 이성적이었냐. 그리고 우리 초창기 육군, 특히 육군과 또 뭐 해군, 해병대 다 마찬가지이지만 상당수의 군인 간부들이나 하사관들이 친일 군대 출신이었다는 것은 뭐 여러 기록에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내부적으로 우리가 국가 이익과 우리가 적을 규정함에 있어서 내부의 적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미 육군사관학교 졸업생들이 선설할 때 내부의 적에 대해서 국가를 지켜낸다고 할 때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과연 일제에 부역하던 세력들이 자기네들의 정권을 연장하고 이 나라에서 자기네들의 영향력, 또 자기네들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에 많은 민간인 학살과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행위였냐. 우리는 이제 냉철하게 역사를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미 공군사관학교 교장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국가 내부의 단합,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군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 정치적 중립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장교, 부사관, 병들에 이르기까지 정당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민주당이고 진보적인 민주당 또 보수적인 공화당이라 그래서 그것을 정당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탄압을 저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정치적으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군인들이 정당 가입을 하지 못합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제도적으로 남아있지만 현재까지 우리의 군대는 특정 세력의 점유물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대한민국 군대가 어떤 형태의
적을 규정할 것인가? 이것은 앞으로의 굉장히 중요한 숙제이며 앞으로 대한민국 군대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 육군사관학교 졸업생들이 선설할 때처럼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명확한 개념을 다시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주제, 굉장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반드시 우리가 한 번은 밝혀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지금도 일부 세력들, 특히 군 출신들이 그것을 사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정당 지도자마저도 사태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혀 모르는 것처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재판 과정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지금도 어떤 북한에 의한 소행이라고 하면서 쉽게 말해서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번에 모 인사가 법정에서 2년형을 선고받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국민들이 정의했던 것들, 그럼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남북전쟁을 통해서 북군이 이기면서 소위 노예제도 해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들이 변화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지금 내부적으로 미국의 다양성을 침해하고 내부적인 단결을 저해하는 것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군대에서 미 공군사관학교 교장의 연설문에서처럼 그러려면 나가라, 군을 떠나라 단호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을 규정함에 있어서 지금과처럼 맹목적인 종북, 따져보지도 않고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적절성 여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생각에 반하면 무조건 종북 세력으로 모는 행위도 제고돼야 됩니다. 그리고 국익에 반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에게 어떤 퍼주기를 한다든가 정보를 넘겨준다는 것도 간첩 행위이지만 아무리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우리의 국익을 해쳐가면서 그들 편에 서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국익을 저해하는 적으로 규정돼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우리가 미국이 실패한 해군의 NTDS 1차 사업을 한국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했던 로버트 김이 미국에서 소위 국가 기밀을 넘겨주었다는 제목으로 오랜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자기네들 국익을 해쳤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로버트 김이 백동기 대령을 통해서 넘겨준 자료에 의해서 한국군은 미군이 만들다가 미 해군이 사용하다 실패했던 무기체계를 도입하지 않고 유럽으로 무기체계 구입선을 변경하면서 굉장히 국익을 지켜냈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떠한 것이 우리 국익을 위했던 건가 우리는 이제 냉철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에 있어서 친일 세력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골적으로 일본을 편을 드는 세력, 또 최근 과거 정세현 전 장관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미국의 신하인지 한국의 신하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영국의 팔머스턴 경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다만 영국의 국익이 있을 뿐이다
하면서 외교관계라는 것은 항상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통일된 베트남이 오늘 미국과 대립지어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일 베트남이 공산화되었다고 해서 중국의 침략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 대만이 중국과의 그 양안 관계에 있어서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고 또 과거에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쫓겨났던 국민당은 오히려 중국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하지 않고 하나의 중국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정당의 이념 자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목표하는 정책 자체가. 그리고 대만은 오늘날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사고 있고 또 군사 비용을 줄이고 있고 군대를 과감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 대만을 적화시킬 수 있느냐? 또 미군이 주둔하지 않는 대만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으로부터의 굉장한 부당한 압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한국과 맺었던 약속들을 계속 뒤집어 버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정책이 어떠한가? 앞으로 주적, 또 국방정책, 그리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재정립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